헌법 그리고 입틀막 3대 악법을 철회해 주십시오. 잠시 중단하시고 의제외의 발언을 계속하시면 아니, 의장님. 그러면 마이크를 끌 수 있습니다. 의제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필리버스터를 하는 데 있어서 의제와 관련되지 않은 헌법을 읽어도 의장께서 제지하거나 또는 경고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야말로 국회를 깔고 앉아서 입법 독재를 하는, 한마디로 헌법을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 세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계속 이렇게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맹점법 더 이상 발언권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를 이런 국회의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나 왜 창피해서 발언권을 더 이상 회의를 의원의 진행할 수 발언권을 없습니다. 국민이 주는 거- 61년 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죠. 당시 김대중 의원이 5시간 넘게 발언을 이어가긴 했습니다만 그때 마이크를 꺼진 이후에 처음이다. 이 상황에 대한 의견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가 그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요. 예.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도 여야가 저렇게 대치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좀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네. 사실 어제 첫 상정된 법안이 가맹사업법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을들의 위치에 있는 중소상인분들의 또 권익을 보장하자라는 취지의 법안이고요. 실제로 나경원 의원은 이 법안 소관을 하고 있는 정무위 소속도 아니고요.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자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필리버스터 와중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라는 의견까지 밝힌 바가 있어요. 실제로 발언은 대부분 이 법안과 무관한 내란 전담재판부라든지 법 왜곡죄 등등에 관련된 내용으로 일관을 했고요. 그래서 국회법에 따라서 필리버스터는 해당 의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너무나 많이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장시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의장께서 사회권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하는 그런 진행을 묘를 살렸는데 그게 이제 수용이 안 되니까 저런 불가피한 상황까지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소위 비쟁점 법안,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사이 여야 간에 특별히 이견이 없는 법안인데 저 비쟁점 법안 어제 59개가 상정이 됐는데 이것을 다 59방 60일 이렇게 필리버스터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필리버스터를 남용하는, 제도 취지에 전혀 반하는 어떤 악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네. 우 의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지금 국회법 언급을 하셨습니다. 원래 필리버스터는 이게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죠. 그래서 무제한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한 이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게 이 법의 제도의 원 취지입니다. 원래 서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관련 없는 그냥 어떤 헌법책을 읽거나 책을 가져와서 읽는 그런 경우도 많지만 우리 국회에서는 그렇게 하진 않고 일반적으로 그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서 정말 본인의 진심을 담아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시간으로 써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 법안의 취지는, 이 필리버스터의 취지는 무제한 토론인데요. 근데 180석 이상을 차지해서 중단을 요구하면 24시간 내에 토론을 강제로 종결시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당이 반대한 모든 법안이 여당이 24시간 만에 정확하게 모두 다 그냥 강제 종결을 시켜버렸습니다. 예. 사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저희라고 사실은 이렇게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 민생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이렇게 방해를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쟁점 법안들, 정말 더 많은 토론을 해야 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그런 법안들조차도 24시간 만에 모두 다 강제 종료해버리고, 오히려 저는 필리버스터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니라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는 그 24시간 종결 권한을 지금 남용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당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네. 어제 우원식 의장께서 말씀하신 어제 쟁점이 된 그 관련성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말을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네. 물론 그 원칙이 국회법 자체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회의원 의 경우에는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자유롭게 발언을 해왔고요. 그리고 어제 나경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국회법의 대원칙,
그러니까 협의가 되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않고 법안이 강행 통과되는 이 세태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해당 법안하고 무조건 관계가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었냐면 작년에 있었던 방송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보면 그 당시에는 방송사법임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당시 의원께서는 그냥 뭐 2시간 내내 그냥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럴 때에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이제 와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그 관련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제재를 하는 것은 의장의 공정한 의사 진행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위배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지금 필리버스터가 정기국회 종료와 함께 이제 끝나기 때문에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면은 이미 상정한 안건을 곧바로 의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크리스마스 전까지 이 쟁점 법안 처리를 마친다 이런 구상을 갖고 계신가요? 예, 일단 말씀드린 어제 상정된 비쟁점 법안 예. 59개가 다시 이제 내일 임시회 이제 열리는데 본회의에 상정이 네. 될 거고요. 그 비쟁점 법안에는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이라든지 고엽제 후유증 지원법, 국가유공자법, 감염병 예방법 이런 민생이나 국민의 어떤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이견이 없고 비쟁점 법안이라고 하면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먼저 좀 처리를 하고 쟁점 법안과 관련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시든 또 장 외에서 여야 간에 추가적인 협의를 하시든 이렇게 풀어야 될 문제지 네. 비쟁점 법안까지 묶어가지고 59박 60일 필리버스터 하겠다라고 하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 좀 수긍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쟁점 법안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주시는 의견 또는 전문가들이 주시는 의견 이런 여러 의견들을 청취를 하고 또 전문가들의 어떤 아주 그 치밀한 검토를 좀 거치면서 보완을 하겠다 이미 밝혔고요. 법 왜곡죄 관련 법안은 이번 연내 처리보다는 내년으로 좀 넘겨서 조금 더 수기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다시 필리버스터를 이어갑니까? 일단 먼저 저희가 말씀드리고 예.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번에 예산안이 정말 5년 만에 처음으로 기한 내에 통과가 됐습니다. 아마 모든 예산안의 기조에 대해서 우리 당이 동의한 건 아닐 겁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대규모의 확대 재정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편성을 했고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의 건전성을 늘 중시해오던 우리 당 입장에서는 조금 안 맞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의 중요성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존중해서 저희가 합의 처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민생을 위해서는 충분히 대화하고 합의할 수 있는 정당이라는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이렇게 모든 이 비쟁점 법안들, 민생 법안들에 대해서 사실 필리버스터 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법사위에서 우리 당 간사 선임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네. 법사위에서 사실상 여당, 야당의 대화가 거의 있지 않고 야당을 대화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뭐 쟁점 법안이 올라온다고 한들 또 24시간 만에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결시킬 게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포기하고 비쟁점 법안들을 그냥 넘겨달라 이렇게 말을 하기에는 사실 저희 당 입장에서도 너무 곤란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양당 대표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또 장동혁 대표입니다. 독일은 민족 반역자에게는 공소시효가 필요 없다라며 나치와 나치 부역자들에게 철저하게 단죄를 했습니다. 우리도 독일처럼 해야 됩니다. 1단계 사법적 청산 이후 2단계 경제적 청산 그리고 3단계 문화적 청산까지 흔들림 없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란 청산 후 정의로운 통합으로 가는 길입니다. 8대 악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107명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이 법을 끝까지 막아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쏟겠습니다.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기조에 대응할 계획인지 좀 들어볼게요. 일단은 이 예. 쟁점되는 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3대 악법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 현수막 규제법, 정당의 현수막 규제법과 유튜브 검열법, 그다음에 필리버스터 제한법이 되겠죠. 네. 모두 다 표현의 자유를 상당 부분 제한하는 그런 법률들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저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충분한 논의도 있지 않았고 다른 대안에 대한 논의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당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국회 내에서 수단은 사실상 필리버스터가 전부입니다. 거의 저희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수단이고 그다음 외부에서는 우리가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해야겠죠. 뭐 거리에 나와서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알릴 수도 있고 예. 또한 뭐 어떻게든 지역에서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들에게 이런 부분의 문제에 대해 알리려고 합니다. 예, 민주당은 지금 우군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랄지 필리버스터 제한법이랄지 약간 반대나 아니면 부정적 의사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게 법안에 대한 반대 혹은 우려에 대한 입장도 있습니다만은 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이 좀 존재감을 키우기 위한 분석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조국 혁신당이 선거용으로 이런 스탠스를 취한다라고 하면 국민의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의도로 접근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네. 일단 조국 혁신당이 제기했던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 법에 대한 뭐 추천위원회 구성이든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열어놓고 논의해서 보완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현수막 규제법이라든지 소위 필리버스터 정상화법,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 이런 부분들은 표현의 자유와 관계돼 있긴 하지만 헌법에도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면 안 된다는 일정한 제한된 범위가 명시돼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수막들을 보시면 그 초등학생이나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보기에도 굉장히 민망할 정도의 문구들이 굉장히 남발되고 있어요. 근데 적어도 그런 부분들까지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고 현수막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필리버스터 정상화법도 우리 국민의힘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지만 실제로 본회의장에는 1명, 2명 남아 계세요. 오히려 민주당이나 타 정당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필리버스터 하는 게 과연 필리버스터 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느냐라고 네. 하는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금지한다 이런 법안이 아니고 필리버스터를 좀 더 충실하게 하자라는 취지의 법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조국 혁신당과 다른 그 정당과의 이런 법안과 관련된 내용적 협의 이런 부분들을 지금 긴밀하게 또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접점을 찾아서 처리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